기본서 좀 가보겠습니다. 기본서 주택임대차 527쪽 펴보세요. 자, 527쪽 가시면은 거기 표시해 보세요. 거기 기역 니은 있죠? 주소 기재해 가지고 다 세대 다 가구가 나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근데 지번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다가구는 구분 소유가 안 됐으니까 호수가 좀 잘못 기재돼도 대항력 보호받겠지만 다세대는 지번 플러스 뭐까지 호수가 맞아야지 보호받지 않을까. 이 키워드는 뭐다? 구분 소유. 무슨 소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또 파악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9페이지 가셔서 6번하고 7번이 있습니다. 몇 번? 자, 거기 보시면은 6번에 보시면은 소유자가 주택을 뭐 하면서 팔고 자기가 다시 뭐가 됐다? 임차인으로 됐을 때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도대체 언젠가 하는 얘기죠. 세권 이전 등기가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있고 밑에 7번은 임차인이 전대체 후 임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죠. 전차인은 언제 취득하는가? 요거는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였다고요? 즉시.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등기 즉시가 아니고 언제고? 네? 다음 날이죠. 매도인이 있고 누가 있다?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뭐 한 거다? 등기 즉시다. 등기 다음 날이다. 즉시가 아니고 뭐다? 등기 다음 날이고. 혹시 전차인 나왔을 거예요. 뭐라고요? 전차인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임차인이 가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임차인이 소유권을 뭐 하게 되면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 즉시다. 등기 다음 날이다. 다음 즉시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헷갈리가 이게 잠깐. 그죠? 그래서 뭐 해결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아요. 암기법 드릴게요. 매도인이니까 다음 날이고 전차이니까 뭐다? 이렇게. 응?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A 같은 경우 가지고 주인이 그냥 한 방향에 훅 날아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매수인이 시세보다도 15억인데 매매 대금을 17억으로 하지. 얼마?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이렇게 값이 보통 다운하려는데 보통 올리니까 이상하죠. 근데 17억 올린 이유가 뭘까? 그 금액이 높아야지 담보대출 받을 때 금액이 높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수인이 등기 치는 그날 저당권을 같이 설정해버려. 매수인이 뭐하는 날? 등기 치는 날 아주 꽉 채워가지고 뭐야? 담보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판 사람은 대항력이 늦죠. 그 다음 날이니까. 그러면 이거 나중에 경매가 실행되면 누가 먼저 받을까? 저당권이 먼저 받고 이 대항력 갖춘 사람은 못 받아. 그러니까 17억에서 한 뭐 70%? 얼마에 70%면? 뭐 20억이면 얼마야? 20억 합시다. 20억이면 14. 나머지는 얼마야? 4억? 6억이죠. 6억.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계약하겠다는데 주인들은 이상해가지고 안 한다는데 한 사람만 저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저거 사기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서 뭐 하겠다. 뭐 돈 주겠다 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잠재적으로 뭐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매도인에서 팔 때 임차인 들어갈 때는 절대 같은 날 절대 뭐 하지 없기. 같은 날 저당권 설정하기 이게 없기? 없기를 분명히 해놓고 시작해야 돼. 아직 이해가 덜 되시는 모양이네. 그래서 만약 20억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대금을 올려가지고 내가 23억에 사겠다. 에? 그렇고 등기 치면서 그날 같은 날짜에 뭐 붙여요? 저당권 그냥 가득하게 대출을 받아버려. 그럼 이 매도인의 대항력은 언제예요? 등기 다음날이니까 저당권 설정 그 다음날 아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뭘 바꿔요? 법 바꾸는 게 아니라 판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허점 노려가지고 와서 뭐 하는 사람도 있다? 역용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로서 중요한 판례들은 잘 기억했다가 혹시 이런 사례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지 말라고 네? 권유하는 게 좋을 거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매도인의 대항력은 언제다? 전! 그러니까 매도인은 그래도 있는 자죠. 이거 다음 날이고 전차인은 없는 자니까 즉시. 그래서 6번, 7번 혹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드디어 이제 532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로 2번에 제3자에 대한 관계 있죠.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슈퍼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저당권자가 나왔죠.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항력과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관계를 정하죠.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권 갖춘 경우에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대항력을 뭐하지 못한다. 갖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뭘까요? 후순위. 그러니까 아까 저당권 설정 후 들어가서 대항력 갖췄을 때 매매가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경매가 됐을 때 그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면 새로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대항력을 있으면 안 되니까 대항력 플러스 뭐까지? 확정일자 가치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2번 보세요. 후손이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돼서 선순환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 됐죠. 이게 바로 낀 주택 임차인이야. 선순위 저당권, 후순환권 중간에 낀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고 있죠. 어차피 후순위가 경매하더라도 박수치고 떠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다? 1번. 그래서 후순위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선순위 1번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2번 저당권자 후순위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도 뭐한다? 소멸된 1번 저당권 선순위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함께 뭐하고 그러니까 아까 1번저 2번저 박수치고 싹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경락인은 주임법상 말하는 임차주택 양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 효력을 뭐 할 수 없다. 자, 2번이 뭐예요? 1번, 2번 중간에 낀 주택 임차인. 그러니까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지. 근데 만약에 뭘 갖추면 확정일자를 갖추면 1번 받고 확정일자 두 번째 받고 2번 저당권 세 번째 받으면 되지. 근데 또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2번 뒤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질꼬레비죠.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례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제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1번저, 2번저. 낀 임차인 2번이 경매에도 뭐 한다? 소재. 말소 기준은 어디다? 1번. 그래서 1번저, 2번저 낀 임차인 경매되면 박수치고 뭐 한다?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세요. 1번 있죠. 임차인이 대항력권 갖춘 후 임차주택이 매매되었을 때 주택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매매됐을 때는 문제 없다고 그랬죠. 근데 선순위 저당권, 전세권, 가등일담보권자가 경매를 뭐 했을 때, 그럼 이게 말소 기준 뒤에 있는 거죠. 임차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임차인이 아니에요. 선순위가 아닌 뭐다? 슈퍼 아닌 후순위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됐어요? 주택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 갖기 위해서는 최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뭐요? 먼저 대항력권 갖춰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슈퍼. 말소 기준 먼저 갖춘 슈퍼. 말소 기준 뒤에 있는 후. 됐죠? 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한번 응용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우측에 533페이지 우측에 동그라미 1번 있습니다. 대항력권과 우선 변제 요건 구별. 대항력권은 인도 플러스 뭐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관계가 없죠? 확정일자는 언제 써먹죠? 우선 변제죠. 그래서 밑에 즉 아무리 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이 있고 관계없이 어디는 못 들어간다. 입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선순위 후순위 할 때는 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편 넘기시고요. 자, 가로 2번에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 있죠. 네,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뭐한 후 마치는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갖춘 날부터 발생하지요. 다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죠.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 발생하죠. 그 다만이 뭐예요? 다만. 눈치가 빠르시네. 떼굴떼굴 딱이죠. 그래서 밑에 표 보시면 세 번째 거 있죠. 세 번째 건 뭐 있어요? 대항력권은 언제고요? 2월 2일인데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죠. 확정일자 미리 받고 대항력 뒤에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떼굴떼굴 딱 해가지고 언제다? 2월 3일 오전 0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이 요구하는 것은 대항력 다음에 확정일자 순서를 맞춰야 되는 건데 미리 먼저 뭐 갖추면 확정일자 갖추면 그죠? 대항력 늦게 갖추면 언제다? 떼굴떼굴 딱. 자, 가로 3번 보세요. 제목이 뭐죠? 자, 이게 뭐냐면 초강력 울트라 슈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냥 뭐 선택해서 대항만 해도 되는데 먼저 뭐 던져서 우선 변제권 던져서 다 받으면 못하면 어떡한다? 다 받을 때까지 뭐 한다? 대항할 수 있죠. 이건 언제일 때만 하는 거예요. 초강력 울트라 슈퍼일 때만 하는 거예요. 후순위는 뭐예요? 못 받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537페이지 가시면 소액보증금 나오죠.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그럼 요거는 뭐하고 관계없고 확정일자 관계없고 소액일 때 대항력에다 최우선 변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 거기 보시면 대항력 갖추면 되는 거예요. 뭐는 관계없다. 확정일자는 관계없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추가할 것이 이제 540페이지 갈게요. 자, 프린트물하고 똑같습니다. 자, 프린트물 먼저 볼까요? 프린트물 설명드릴 테니까 프린트에 보시면 이제 임차인의 경매 신청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또 우측은 임차권 등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명령이라고 돼 있어요. 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셔야 돼. 나누지 마시고. 자, 기간이 끝났어요. 뭐 했다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변제기 도래했죠. 뭐 보증금 뭐 해야 되고요. 반환. 을은 목적물 반환.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 있을까? 자, 그러면 을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원래 있는 거죠. 끝나면 그러면 물어볼게요.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 가능할까요? 유치권 행사할 수자 있다 없다 한번 해볼까요? 연습해 봅시다.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네? 어쨌든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죠. 네? 이거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없는 이유를 대세요. 자, 유치권 다시 보세요. 유치권이 어디 있어요? 한 장짜리. 유치권 어디 있습니까? 2편 물건 6번에 있죠. 6번이 인정되려면 먼저 1번이 돌아야 돼. 본권 아닌 주인의 물건을 일단 뭘 해야 돼요? 본권 아닌 점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물건에 지출한 비용 달라는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본권, 유치권 6번이 돌아가는 거죠. 유치권이 꼭 유치권 가서 봐야지 이게 아니고 생각이 날 정도로 자꾸 아무 때나 던져도 아 그렇다 할 정도로 나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책을 봐야지 공부한다는 사람은 책을 안 보면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책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책 집에 가서 이렇게 책을 펼쳐 씹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책 손 잡기도 싫잖아요, 여러분들. 왜? 슬슬 질리기 시작하거든. 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날씨는 더워가는데 또 마스크 쓰고 놀러가지도 못하잖아요, 요즘. 책을 자꾸 접근하는 거 된다.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뭐 한다고? 책 손 잡는 순간부터 온몸이 막 이렇게 이게 거부감이 느껴지게 되면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자꾸 책 잡고 좋다 자꾸 이렇게 감정을 실어댑니다. 여러분 식물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렇게 주면 그 식물이 뭐하고 잘 자라고 막 그냥 나쁜 말, 막 슬픈 말 이렇게 하면 기가 죽어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스스로 요즘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안아주대? 자기를 쓰담쓰담 하는 것도 있대 보니까. 아니, 베개라도 안고서 있어, 베개라도. 뭐라도. 민법처럼 이렇게 안고서 너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 좀 해봐. 그러면 그게 돼. 자꾸 사랑스러워해, 자꾸. 있다, 없다? 아니, 보증금이 맞냐고요. 주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겠죠. 그 점유 중 지출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는 보증금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만약에 행사할 수 있으면 만약에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만약에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여튼 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받을 때까지 계속 뭐 하면 돼? 그냥 계기면 되잖아요. 주인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주인 바뀌어도 보증금 달라 할 수 없지만 계속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 아, 그렇구나. 이게 와야 돼. 머리가 쭈삣 서야 돼. 전율이 흘러낸다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만약에 뭐가 인정되면 유치권 되면 주인 바뀌어도 안 쫓겨나잖아요. 그럼 특별 만들 필요가 없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정 안 되면 글자가 안 맞잖아, 이게. 유치권 안 되잖아. 힌트,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 될까요? 글자 안 맞잖아. 지상물 안 맞잖아. 부속물, 유익비. 후후. 유치권 나오면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유치권자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가솔린이야, 디젤이야? 디젤 차야. 디젤은 뭐로 돌아가요? 경유. 그래서 경유비 간과. 뭐라고?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유치권 인정되는 거. 경유비 간과하지 말 것.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 풀어 던질 거예요. 그렇게.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되는 게 뭐예요? 변제기. 변제기. 동시 이행관계로 들어간다. 동생형들은 서로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죠. 동상변권은 소속이 어딥니까? 2편 물권입니까? 3편 채권입니까? 어디요? 이렇게 찍으면 되죠. 점소, 지지전, 유질제에 없잖아. 그럼 어디 있겠다 그냥. 그렇게 찍는 거야. 임차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왜요? 점소, 지지제 없으니까 모르겠다. 채권이 있겠다. 꼭 알아야지 맞힌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몰라도 여기 안 있으면 저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준은 2개밖에 안 남아요. 물권인지 채권인지 그거 가지고 계속 맞히는 거야. 그걸 때려 맞춰서 학교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는 건 문제가 없는데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 훈련이 돼 있으면 다른 법 공부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민법 점수가 좋으면 다른 법 공부할 때도 뭐 한다? 점수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동시행은 무슨 권? 항변권. 항변권은 물권 아니고 채권이죠.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뀌면? 주인 바뀌면 새로운 주인한테 항변할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니까 쫓겨나지 않도록 만든 특별법이 무슨 법이다? 특별법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무슨 관계요? 동시행관계. 항변권 나오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됩니까? 항변권 나오면 딱 입에서 딱 튀어나와야 되지. 에? 항변권 있으면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죠. 그쵸? 근데 기한 끝났는데 주인이 돈을 안 주죠. 그러면 임차에는 종류가 2가지입니다. 임차에는 종류는 2가지입니다. 자, 여유가 없는 경우와 여유가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다. 진짜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야지만 나갈 수 있죠. 근데 주인이 돈을 안 줘. 에?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돈을 안 주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뭐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 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아, 제가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법원에 뭐 받아서? 네? 보증금 청구 소송에 법원에 뭐 받아서? 판결 받아서. 이제 에이 신경이라니까 뭐 집어넣어야 돼? 경매해야 될 거 아니야. 확정일자 있으면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매하려면 원래 뭐에 빠뜨려야 돼? 반대 의무 이행 제공. 내 거 던져야 되겠죠. 목적물을 뭐해서? 이렇게 던져야지 이쪽이 이행 지체가 되는 거죠. 변제기일 때는 이행 지체가 아니니까 그때 저쪽에 항변권을 없애는 방법은 내 거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던져야 되겠지. 그럼 뭐에 빠져 이쪽에서? 이행 지체가 되면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야? 경매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목적물을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점유가 상실되잖아.
점유가 상실되면 이 법은 점유를 해야지 보호를 해주겠다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다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점유가 상실되면 대항력도 날아가는 순간 모두 날아가고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경매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먼저 발대방도 볼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점유가 상실되면 죽으니까 점유를 못하지 않고 상실되지 않고, 그죠? 즉 주택을 계속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경매기를 터준 거야. 아셨어요? 2편 물건 전세권 있죠. 전세권 보입니까? 전세권은 등기에서 출발하죠. 그럼 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변제기 도래했죠. 전세권자는 두 가지예요.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 줘야 되겠지. 두 가지 무슨 관계? 이때 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어떻게 돼? 두 가지 던져야 되지.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 줘서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경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특별법에서는 보호받으려면 이사 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점유를 해야지 보호한다라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법을 또 만들어서 뭐 하지 않고도 아니 이사 가지 않고도 경매할 길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경매 신청 그 밑에 여유가 없을 때는 얘기죠. 집행권원에서 경매를 뭐 한다? 신청하도록 돼 있죠. 프린트물에. 이때 주택을 뭐 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경매 절차 뭐 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 이렇게 안 내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조문을 그대로 내버립니다. 그래서 책자에 가시면 책자 540페이지 540페이지에 임차권제 경매 신청 있죠. 거기다가 왼쪽에다가 여유 X 여유가 없을 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 신청해야 되겠죠. 그럼 일반법에서는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정상은 일반법은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근데 가로 이번에 뭐라고 됐어요? 집행개시 요건의 특례. 임차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무슨 관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죠. 집행개시의 요건이 되지만 특별법 주택임대차법은 이는 뭐를 인정함으로써 주택을 뭐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고 강제 집행 개시할 수 있다. 즉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다. 아셨어요? 앞에 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제공이 집행 개시의 요건이죠. 일반법은. 근데 여긴 특별법이니까 특별하게 집행 개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이건 여유가 뭐예요? 전혀 없을 때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좀 여유가 좀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유가 있다 해가지고 그냥 또 모여가 버리면, 아니 여유가 있다 해서 돈 안 받고 그대로 이사 가면 또 어떻게 돼? 처음에 또 상실되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주인이 일단 이사 가라. 내일 모레 보증금 줄 테니까 이사 가라. 그 말을 믿고 이사 갔더니만 갑자기 문제가 돈을 못 주는 거야. 그러다 그 주택이 뭐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이 출발이 이게 점유 현재 살고 있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지 보한다고 약속해놨잖아.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죽는 거예요. 점유를 상실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이사 가기 전에 제도를 만든 겁니다. 제목이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뭐다? 명령. 이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러면 여유가 있을 때 자 일단 기간이 끝나야 되겠죠. 만료가 됐다. 주인이 뭘 주지 않는다. 네, 보증금을 뭐 하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 가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었죠. 무슨 명령? 임차권 등기 끝까지 읽어야 돼요. 명령까지 나와야 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신청하고 이사 가면 안 돼. 신청해서 뭐 당하지 않고 기각당하지 않고 기재가 돼야 돼. 그걸 격려라고 그래. 뭐라고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기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은 이사를 갔죠. 그래도 근거가 있잖아요. 기재해놨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그럼 이사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그대로 뭐가 된다.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사를 간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이사 간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전화 걸어서 뭐 할까요? 아 빨리 보증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때 주인이 또 뭐라고 그래요? 삐져가지고 네, 야 보증금 반환하고 너 내 족보에다가 네가 등기부를 지적을 해놓고 가니까 말소. 두 가지 무슨 관계다? 갑의 주장. 뭐라고요? 동시에 하자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누구 입장은 말이 맞겠지만 항상 자기 생각 옳다고 생각하겠지. 갑이 야 네가 등기 지워야지 나도 보증금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동시관계가 아니에요? 이사 가는 순간 이 사람은 이행지체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왜 한 거예요? 주인이 미워서 한 게 아니고 나의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주인이 미워서 한 건 아니잖아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순간 저쪽은 뭐예요? 목적물 반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빠진 거야? 지체에 빠진 사람이 이거하고 이건 퉁퉁 치자 그러면 안 되겠지. 이 동시 이행 항변권에서 이게 판례가 자주 나옵니다. 그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있어서 포인트는 우측 541페이지 3번이라는 것.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 기재된 주택을 그 위에 임차한 임차인은 수액보증금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해놓고 갔더니 주인이 열받으니까 주택을 전부 다 방마다 전부 다 소액으로 놓은 거야. 그 소액 임차인이 먼저 받을까? 임차권 등기 명령 기재된 사람이 먼저 받을까?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 기재된 사람이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 실효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효력의 1번 체킹에 대한 540페이지. 사실은 2번에 1번이 중요한 얘기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하게 되면 등기 이전 갖췄던 대항력 확정일자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하여튼 뭐 날라가면 끝이야. 이사 가는 순간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저기 점이죠.
아까 경매할 때도 점유 넘겨주면 죽으니까 그냥 점유한 상태에서 뭐 한다. 경매. 또 점유한 죽으니까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부에다 그걸 기재하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다? 여유가 있다, 여유가 없다. 하면서 일반법 전세권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죠. 일반법 전세권은 반대 의무 제공해서 뭘 빠뜨린 다음에 경매되는데, 특별법은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그게 뭐야? 내 거 주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사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 사실을 뭐 해놓고 기재해놓고 가면 되고요. 자, 밑에 811번 체킹하면 되겠네요. 자, 811번의 밑에 색깔 들어가는데 읽어보세요.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못할 것이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한 경우를 얘기한 거죠.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뜻. 자,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3페이지에 최근에 그 신설된 계좌만 한 문제 나오게 되면 여기에 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543페이지 보시면 계약갱신 요구권 있죠? 체킹해 두시고 자꾸 읽으세요. 상가 임차인처럼 주택 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이제 6월부터 2개월까지라는 거 조심하세요. 6월부터 언제까지? 2개월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겠죠? 다음 편 넘기시면, 자, 맨 위에 1번에 2기 조심하시고요. 몇 기?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중대한 과실. 무슨 과실이요? 그 2가지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주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8번이겠죠. 네? 임대인,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뭐다? 비속. 혹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자, 가로 2번 별표하시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1번입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몇 년? 2년. 결국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소 몇 년은 보장받는 거예요. 네, 4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가는 아까 설명했고, 상가도 한번 가볼게요. 656쪽 가보세요. 아니요, 560. 잘못했습니다. 고치세요. 562쪽. 잘못했네. 자, 562쪽 하면 계약갱신 요구권 있죠. 상가는 6월부터 1월까지입니다. 아까 주택은 뭐였죠? 이게 원래는 옛날에 전부 다 6월부터 2월인데 주택이 바뀌면서 6월부터 2월로 바뀐 거예요. 상가는 6월부터 언제까지? 1월. 그 다음에 상가는 3기죠. 1번에. 아까 주택은 몇 기? 상가는 몇 기? 3기. 5번에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 뭐다? 중대한 과실. 네, 그 정도에서 한번 비교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가지고 숫자 체킹할게요. 주택이 없는 거 권리금밖에 없겠죠. 원칙에 1번 있습니다. 숫자 조심하세요.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셔가지고 숫자 564페이지
2번에 2번 임차인의 무슨 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종료날부터 몇 년? 3년 이내 행사한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죠. 3년. 그 다음에 3번에 예외 보시면은 3번 있죠. 다음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세 번째 보시면은 상가 건물을 6개월이 아닙니다. 몇 년? 6개월이 아니고 몇이다? 1년 6개월. 목적 생활하자는 경우는 주인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겠죠. 숫자 하나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567페이지 가시면은 양쪽 비교되어 있을 거예요. 주택하고 뭐가 있어요? 상가. 그래서 거기는 지금 대항력 갖추고 우선 변제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개시 요건의 특례 있죠? 왼쪽에다 여유가 없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여유가 있을 때. 주택이든 상가든 다 똑같습니다. 여유가 없을 때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게 아까 주택을 뭐 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죠? 기재해놓고 가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하는 제도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택 상가 나왔을 때는 아까 슈퍼 종류 몇 가지 하고 세 가지 하고 아닌 종류 세 가지 있죠. 그거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고 수액은 어디다만 붙이면 된다. 대항력에다만 붙이면 됩니다. 뭐하고 관계가 없다? 확정일자는 관계가 없다는 거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아까 환산보증금 초과에도 인정되는 게 뭐 있었더라? 세표차, 대권갱신, 3기 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차는 그대로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항력 갖춰야 되겠지. 그 다음 뭐다? 권리금 보호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갱신해서 몇 년까지? 10년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가등기 담보하겠습니다.